첫 번째 시간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죠?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 그리고 기체의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물체와 충돌하여 힘을 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나타나죠. 그리고 지구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데 1 atm 이거 알아두시고 760mm H다. Hg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은 기둥으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760mm 올라갔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진공 상태인 관 있죠? 진공 관을 뒤집은 다음에 수은 기둥에 누르면, 그치? 누르면 이 밖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76mm Hg만큼 올라간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수은 기둥이 76 그리고 760이죠. 밀리미터 H인데 이거를 76cm로도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76cm만큼 올라간다. 그 뜻이고 그런 다음에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말로 배웠고 이제 수은 기둥은 안 배웠지만 한번 해볼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어떤 관계 있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용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얼마만큼 부피 이렇게 기체가 들어있는 요 부피가 V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압력을 가했어. 압력이 P 압력이야. 근데 내가 여기를 압력을 더 가했어. 그럼 이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압력을 가하면 여기 안에 용기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 감소한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식을 쓸 때 식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 부위가 부피와 압력 P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요 식을 는으로 표시를 하면 P하고 V,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는 P1V는 P2V2다. 그러니까 어떤 압력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압력을 바꿔버리면 부피도 바뀌죠. 하지만 두 개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PV는 K를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 4V인 4V일 때 대기압이야. 그럼 4V가 1기압이란 소리죠. 1기압. 그죠? 1기압일 때 이 기체의 부피가 4V란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압력을 더 가해줬어. 그지? 압력을 더 가해주면 지금 압력을 얼마나 가해준 거죠? 여기 대기압하고 여기 있는 수은 기둥만큼을 더 가해줬어. 그러니까 이 기체의 압력이 이렇게 수면이 똑같을 때는 이 면이 똑같을 때는 압력이 이 기체와 요 대기압과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압력이 이렇게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요 760mm만큼 더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2기압이 될 때는 2V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4랑 2 곱하기 2는 어때요?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1기압일 때 4V, 2기압일 때 2V, 3기압일 때 얼마예요? 3기압일 때 3분의 4, 3분의 4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곱한 값, 이렇게 곱한 값, 이렇게 해서 곱한 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한 값, 요 면적이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에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도 있죠.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샤를의 법칙 기억이 날 거야. 압력이 일정하고 양도 똑같아.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0도씨대 부피에 273분의 1씩 증가한다. 그래서 일정량의 기체 부피는 절대 온도에 어떻게 되냐면 비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온도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섭씨 온도가 아니라
섭씨 온도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둬요. 절대 온도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하냐? 절대 온도는 T가 대문자인데 273 플러스 섭씨 온도를 하면 그게 절대 온도가 되죠. 이 샤를레 법칙의 공식을 유도를 해보면 요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죠. 만들어진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랑 잘 생각해 보세요. 압력이랑 양이 똑같을 때 온도를 막 높이면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두 개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T분의 V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온도하고 부피가 어느 온도와 부피의 기체가 있을 때 그 온도를 변화시키면 부피도 바뀔 거 아니야? 그러나 T분의 V 값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섭씨온도 그래프가 있어요. 섭씨온도 그래프는 이렇게 쭉 일정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0도 되는 거, 부피가 0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273도씨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273을 넣어보세요. 그럼 절대 온도가 얼마죠? 0이죠. 그래서 이 절대 온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절대 온도 K, 켈빈이고 이건 섭씨 온도거든. 그래서 이렇게 비례관계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근데 여기 점선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되죠. 이 점선은 왜 나오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체는 어떤 기체냐면 이상적인 기체예요. 이상 기체. 실제는 있지 않은 기체야. 왜?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줄어드는 건 맞아. 맞는데 부피가 0인 기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왜 있을 수가 없냐? 중간에 온도를 낮추게 되면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하면 기체가 계속 기체일 수가 없죠. 기체였다가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그래서 액체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상기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기체가 액체로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끓는 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끓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하나 더 이제 가볼게요. 밑으로. 그래서 이상기체, 여기 있는데 기체의 몰수와 부피와의 관계, 이거는 배운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 배웠죠?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 같은 부피 속에서 같은 수의 입자수를 갖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부피는 뭐에 비례하냐? 기체의 몰수의 몰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피와 몰수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부피는 KN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몰 부피는 얼마냐? 우리 몰 부피 알고 있어요. 배웠어.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는 종류의 관계 상관없이 22.4리터다. 그래서 산소 1몰 몇이냐? 22.4. 산소 2몰은 44.8. 수소 1몰은 22.4. 수소 0.5몰은 11.2리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고 요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일과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다 합쳐서 만든 것을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온도와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를 표현을 한 건데 압력과 온도는 온도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서 PV 값은 일정하다고 했고 압력이 일정할 때 TV 값, T분의 V 값도 일정하다고 했죠. 그것을 상수로 놓는 거지.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 부피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떤 걸 온도 하나 부피면 부피도 변하고 압력도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죠. T1분의 V1은 T2분의 V2, V1, P2, V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 이것은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보일-샤를의 법칙.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해보는 건데 T분의 PV 0도씨 1기압 1몰 22.4리터를 여기다 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T는
봐, 0도씨는 절대 온도를 항상 고쳐야 돼. 그래서 273 플러스 0도 하면 273 켈빈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73 켈빈이 됐고, 압력은 1기압이니까 1 atm,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니까 22.4 리터 퍼 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0.082가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기체의 상수 R이라고 놓은 거죠. 그럼 이 1번의 결과를 N몰에 대해서 정리한다. 이거는 1몰일 때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N몰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N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N을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올려볼게요. 그래서 0도씨 1기압 1몰에 B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N이랑 0.082를 NR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T를 이쪽으로 보내면 NR 이렇게 쓰시고 NRT 이렇게 되겠죠. 그지? 0.08 여기가 이제 0.082 아이고 미안합니다. 0.082N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치? 이것을 NRT 이렇게 고치면 되죠. 봐, 이상기체 그래서 방정식은 어떻게 나냐? PV는 nRT 이렇게 되다. N은 뭐였어요? 몰수. R은 기체 상수. T는 뭐야? 온도, 절대 온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V는 nRT 이 공식을 꼭 외워둬야 되고 봐,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할 수 있죠. M 기체 분자량이 M이고 질량이 W라고 했을 때 PV는 N이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난 분자량을 구하고 싶어. 그지? 기체 몰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쭉 쓰면 돼요. 합쳐서 쓰면 되는데 그럼 몰수는 어떻게 되지? PV분의 WRT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가 RT분의 PV 이렇게 되고 M을 이거를 W를 이쪽으로 M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WRT 분의 P 나누기 PV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식대로 공식에 넣어서 하면 되죠. 이제 문제 연습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를 하나씩 풀 줄 알아야 되는데 25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 0.6g 400ml 이제 분자량을 구해보래. 그럼 PV는 nRT니까 여기 질량 W 0.6g이죠. 그리고 0.082 그 다음에 기체에 여기는 WRT니까 온도를 넣어야 돼. 온도가 25도씨니까 여기다가 273 플러스 25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1기압이니까 1 atm. 그 다음에 여기가 460ml인데 리터로 고쳐야 되니까 0.46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1기압이라고 나오지 않고 760mm Hg라고 나온다고 치면 이것을 여기다가 넣을 때 바꿔서 넣어야 돼. 압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380mm Hg라고 하면 몇 기압을 넣어야 되냐? 아, 0.5기압을 넣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기 그 수은 기둥이 압력으로 나타날 때는 760분에 알고 있는 압력을 해서 이것을 ATM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를 이어서 할게요.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봐야 되니까. 네. 그럼 일단은 1차 시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